감기에 잘 걸리는 사람이 따로 있나요? 찬 데 나가면 사람들이 차분 데 나갔다 감기 걸렸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차가운 데 나가면 감기 걸리죠. 근데 감기의 원인은 바이러스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갖고 요즘 특히 지금 시즌인데 독감 백신, 그거는 이제 독감 바이러스에 대해서 연구해가지고 뭐 올해 유행할 가능성이 있는 뭐 몇 가지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는 게 백신인데, 또 어떤 사람들은 독감 백신 맞고 그 어떤 기사에 보니까 진짜 거의 반반일 정도로 독감 백신 맞고 감기 걸려서 난 다시는 독감 백신 안 맞는다 이런 사람도 반이 있더라고. 그러면 이게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건지. 그리고 감기는 원인이 한의학에서는 한기라고 하는데 양방에서는 바이러스라고 하고, 그러면 이 두 개의 상반된 의견들이 어느 게 맞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자, 우리가 추운 데 나가서 감기에 걸린 게 실제로 많이 있어요. 그죠?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추운 데 나가면 우리가 춥다는 그런 체온이 이렇게 위축되니까 우리가 이제 그 체온 유지를 위해서 몸이 오그라들잖아요. 그럼 이때 체온이 실제로 약간 떨어지죠. 차가운 걸 접촉했으니까. 그러면 면역계는 차가우면 힘을 못 써요. 1도 떨어질 때가 면역계 활동이 확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면역계가 활동을 못하니까 동시에 바이러스가 침입하기 굉장히 좋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몸의 조건을 기준으로 얘기하면 한기가 감기의 원인인 것이고, 내 몸에 감기라는 증상을 일으킨 놈을 기준으로 얘기하면 감기 바이러스가 원인인 거고, 그러니까 어느 각도에서 말을 하느냐지 결국은 둘 다 맞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현실적으로 한마디 더 보태고 싶은 건, 그럼 한기라고 표현한 것이 결론적으로는 면역 기능이 저하된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면역 기능이 차가운 데서만 저하되느냐? 그건 아니죠. 스트레스 심하면 면역 기능 저하되죠. 피로가 아주 심하면, 과로하면 면역 기능 저하되고. 그러니까 차가운 데 안 나가고도 얼마든지 과로나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감기에 걸릴 수 있죠. 왜? 바이러스라는 것은 바깥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 바이러스가 저 바깥 찬 공기에서만 수성되고 있겠어요. 모든 미생물은 약간 온습한 곳을 좋아해요. 실내도 많아. 여기에 더 많은데 왜 밖에 나가서 한 대 나갔다가 감기 걸렸다 이런 표현이 드냐면, 아까 말했듯이 내가 위축됐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바이러스는 실내에 원래 훨씬 더 많은데, 여기에서 내가 체온도 유지하고 영양 상태도 유지하고 또 면역도 유지하고 이러면 암만 많아도 안 걸릴 수 있는데, 이 실내에 더 많이 있는 곳에서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고 너무 과로 상태라서 면역계가 힘을 못 쓴다. 그럼 여기 가만히 앉아서도 걸리는 거죠. 그리고 백신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다들 아시다시피 독감 백신이란 약독화된 바이러스 그 자체를 배양해가지고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좀 약하지만, 말하자면 우리 면역계가 스파링을 좀 해가지고 다음에 요런 놈 만나면 똑똑하게 잘 싸워라. 이게 독감 백신의 의미거든요. 그런데 내가 지금 스트레스와 과로로 굉장히 피곤한 상태예요. 그러면 약한 놈도 나를 건드릴 수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독감 백신 맞고 예방은커녕 난 오히려 독감 걸렸다라는 사람들은 사실은 굉장히 이 면역이 다운돼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지금 독감 걸리기 되게 좋은 조건이었는데, 이게 참 답답한 게, 왜 우리 독감 백신 처리되면 노약자들을 우선적으로 맞히라 하잖아. 이거 너무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노약자가 약한 거 맞고도 병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은 사람이거든요. 특히 노약자에서, 노는 노인들이니까
기본적으로 좀 뭐 평균적으로 좀 다운돼 있다고 공통으로 볼 수 있지만 약자라는 표현 속에는 환자 이런 말만 들어있단 말이에요. 어린이. 근데 제가 볼 때는 과로한 직장인들이 더 주타켓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백신에 대해서의 약자는. 왜냐하면 면역계가 다운돼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아프면 안 된다 이러면서 막 백신을 맞잖아요. 그거는 예방 효과가 없다고 봐요. 백신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내 면역계가 정상적인데 이놈이 좀 특이한 놈이라서, 독하고 특이한 놈이라서 미리 좀 경험을 하고 스파링을 해놓지 않으면 내가 이놈을 만났을 때 당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백신이 기억세포라고 하잖아, 우리 항체를. 그러니까 기억세포를 만들어 놓는데 기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진짜 독감을 그 비슷한 놈을 만났을 때 우리 면역계가 저놈 내가 저번에 싸워봤는데 요런 약점이 있더라. 요렇게 하니까 쉽게 죽더라.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면역세포가 싸워가지고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백신의 효과인데 중요한 건 가만히 있어도 지금 감기 걸릴 상황의 사람이 백신을 통해서 예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절대 못 이기는 상대가 있어. 힘으로만 해도 기술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지나가다 턱 때리뿌리만 해도 나는 쓰러질 정도의 강한 상대가 있어요. 내가 힘이 세지기 전에는 도망가는 게 상책이지 저놈을 약점을 구해가지고 이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스파링이 먹히는 거는 어느 정도 힘이 대등할 때 내가 상대방의 약점을 알면 조금 더 유리하게 공격하고 그러면 조금 더 이길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얘기지 상대를 안다고 해서 내가 무조건 이긴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약할 때는 도망가야 돼요. 그러면 내가 지금 굉장히 체력이 떨어져 있고 스트레스도 많고 내가 생각해도 지금 면역력이 되게 나쁘다. 그런데 지금 독감 시즌이 왔는데 왠지 독감 걸릴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 이러면은 36개를 해야지. 바이러스로부터 36개를 하려면 일단 체온을 올려요. 그러면 적어도 내 몸에 있는 면역계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활성화 상태는 돼요. 온도가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목도리도 하고 사람들은 이렇게 목도리를 하면서 뭐 목감기가 안 들리게 한다는데 뭐 어떻게 말하면 맞기는 맞아. 목이 차가워서 목으로 감기가 한기가 드는 거지. 한기가 바이러스가 목으로 들어올 수는 없고 한기가 이제 목부터 들어오는 걸 막는다 이런 의미인데 어쨌거나 간에 실제로 목도 싸매고 바람도 좀 덜 들게 하고 말하자면 우리 몸은 원래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항온동물이니까 기본적인 기초대사 에너지를 쓰고 있잖아요. 근데 바람이 좀 덜 들게 요런 데도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졸리는 옷 같은 거 입고 그죠? 요 목에도 스카프 하고 좀 몸에 말하자면 체온을 덜 뺏길 수 있도록 보온을 잘하면 아무래도 기초의 대사 에너지를 덜 쓰고도 체온 유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면역계가 좀 활성화된 상태가 유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조금 더 유리하고 그 다음에 또 좀 속이 뜨뜻하게 뜨거운 거 먹어주면 온도가 속에서부터 올라가니까 기초대사 에너지를 덜 소모하고도 체온이 조금 높게 유지될 수 있고 그러니까 실제로 뜨거운 걸 먹고 방한을 잘하고 이러면 일단 조금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약한 사람일수록 그런 게 낫지 백신을 맞는다는 거는 노약자일수록 부적절한 얘기죠. 오히려 백신이 진짜 효과적인 사람은 건강한데 바깥 출입이 잦고 말하자면 밖에 한기 있는데 나가면 아까 말했듯이 면역계가 위축되잖아요. 좀 위축됐을 때라도 상대방의 약점을 알면 한번 싸워볼 만하잖아. 그러니까 체력이 좋은 사람 또는 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 바깥 활동을 자주 한다든지
뭐 말하자면 한기에 노출될 일이 자주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좀 백신을 맞는 거는 그래도 효과적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죠. 근데 노약자 그러면 벌써 아닌 거지, 이건. 그게 나는 독감 시즌이 올 때마다 노인들이 줄 서서 독감 백신을 맞는 게 제일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제일 안타까운 느낌. 부적절하다. 저건 진짜 아니다. 뭐 그런 생각. 물론 애들도 마찬가지고. 그래도 애들은 좀 낫지. 완전 애기들이 아니니까. 조금 큰 어린이들 뭐 정도일 테니까 걔들은 그래도 좀 기운도 있고 막 팔팔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독감 백신은 애들이 맞는 거는 덜 안쓰러워. 근데 노인들이 줄 서서 맞는 거는 그건 좀 진짜 안타까운 풍경 중에 하나죠. 너무 부적절해요. 감기에 걸렸을 때 의료기관을 이용할 상황이 안 된다면 가장 좋은 홈케어 방법은 일단은 독감이든 그냥 감기든 걸렸다는 것 자체가 전제하는 게 있죠. 면역계가 다운됐다. 그러면 들어올 때도 면역계라는 것의 문을 통과해서 들어왔지만 이걸 밀어낼 때도 주역은 면역계가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면역계가 다운돼 갖고 들어왔기 때문에 면역계가 잘 밀어낼 거라고 막연히 앉아서 기다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면역계를 활성화시켜주는 방법이 사실은 이제 한 발 늦었지만 뒤늦게라도 다시 제자리로 돌리는 그런 게 되니까 그게 감기 치료의 방법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차가운 데서 주로 감기에 걸린다라는 의미가 체온이 떨어질 때 면역계가 다운된다라고 한 것처럼 거꾸로 얘기하면 체온이 올라가면 면역계가 활성화돼요. 훨씬 더. 그렇게 되니까 일단 체온을 올리는 방법을 써야죠. 체온 올리는 방법 중에 제일 빠르고 좋은 게 뜨거운 물 먹는 거예요. 근데 뜨거우면서도 조금 매운 걸 먹으면 조금 더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차 같은 거 자주 마셔보지만 왜 아프면 죽 먹으라 소리 되게 잘하잖아요. 죽 먹은 거하고 차 마신 거하고 온도 유지 시간이 달라요. 죽은 먹으면 되게 오랫동안 속이 뜨끈뜨끈 하거든요. 왜냐? 이 흔히 말하는 곡기이기 때문에 숙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위장이 그걸 계속 갖고 있거든요. 소화시키느라고. 죽은 비교적 소화하는데 큰 힘은 안 들어요. 그렇지만 단계는 거쳐요. 이 위장에서의 어떤 절차. 그러니까 위장에 머무르는 시간이 긴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다 보니까 몸을 데펴주는 역할을 해요. 우리 뜨거운 거 먹고 나면 오랫동안 끈끈하잖아, 그죠? 근데 차 같은 경우는 위장을 통과만 하지 금방 이렇게 대사 과정에서 다 이렇게 흩어져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먹을 때 입 안 식도 요까지만 잠시 따뜻했다 좀 있으면 쑥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이제 체온을 올리는 것이 감기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볼 때 뱃속에서 좀 오래 뜨거움이 남아있는 종류, 그러니까 곡기가 있는 좀 뜨거운 거. 그래서 저 같으면 대표적으로 저는 이제 김치를 좋아하기 때문에 김치가 좀 맵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김치를 팍팍 삶아가지고 김치국을 끓인 다음에 거기 밥을 좀 넣으면 밥이 풀어지면서 죽처럼 되잖아, 그죠? 그런 걸 이제 김치밥국이라고 하는데 밥이 들어있으니까 김치국만 먹으면 맑은 맛은 좋은데 오래 머물질 못하죠, 물이니까. 근데 거기에 고기가 조금 들어가면 오래 머물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김치밥국을 이제 약 대신에 좀 잘 먹는 셈이고, 딴 사람들도 대체로 뭐 그 정도면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 꼭 김치가 아니어도 뭐 제가 볼 때 제일 괜찮은 게 해장국으로 나오는 왜 콩나물 해장국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전주 뭐 그러고 그것도 괜찮은 거 없고, 또 뭐 입에 맞는 죽이 있으면 좀 뜨겁게 해가지고 조금 뜨거운 상태에서 좀 드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차도 좋지만 왜냐하면 유럽에는 주로 허브 차를 많이 권하는데 차 정도로는
좀 유지가 덜 되니까 조금 위험하지 않나 싶고 먹는 걸로만 따지면, 두 번째는 평소에 자기가 밥을 잘 먹고 체력은 되는데 내가 그때 좀 스트레스로 면역이 다운됐다 이런 사람이 있고, 내가 기본적으로 체력이 안 되니까 면역이 될 리가 없다 뭐 그런 뭐 이제 기본이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우리 몸의 에너지 상태를 갑자기 올리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에너지는 기본적으로 당이거든요. 당. 그러니까 꿀물 같은 거 소화 잘 되고 흡수 잘 되는 에너지원이죠. 에너지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왜 민간에 뭐 이렇게 돌아다니는 감기에 이제 민간요법 그런 게 많이 있는데, 다들 왜 효과 있는지를 모르고 막 그냥 난 이거 좋더라 난 저거 좋더라 막 이러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팥뿌리 삶아 먹으라는 사람도 있고 꿀물 마시라는 사람도 있고, 그럼 또 누구는 뭐 술 마셨냐 꿀물을 왜 먹냐 막 그러는데, 꿀물을 마셔서 효과가 있을 사람은 평소에 영양 상태가 좀 다운돼 있거나 소화기가 나쁜 사람, 그래서 당이 흡수가 잘 안 돼가지고 체력부터 떨어지는 사람은 갑자기 체력을 보강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분을 보강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당분 중에서도 안전하고 흡수가 잘 되고 소화 과정에 부담이 없는 게 꿀이에요. 왜냐면 꿀 자체가 발효된 당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꿀물을 드시는 게 실제로 체력부터 보강해서 감기를 이기는 데 도움이 되시는 거고, 나는 평소에 체력은 되는데 이 운동을 너무 안 해가지고 순환불량이었다 내 생각에. 그렇다 보니까 감기가 걸리고 면역계가 다운된 것 같다 이런 분들 같으면 팥뿌리를 삶아 먹는 게, 팥뿌리가 일종의 땀내는 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시적이지만 확 이렇게 기를 돌려서 좀 면역계가 활동할 촉진제가 된다고 할까? 그런 셈이죠. 그래서 체력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에너지원이 포함된 민간적인 어떤 약을 쓸 거냐, 또 그게 아닌 순수 이렇게 땀내고 기운을 막 돌리는데 쓰이는 그런 민간요법을 쓸 거냐, 이게 구분이 되겠죠. 그 외 감기에 좋은 민간요법이 있나요? 제일 황당한 거, 소주에 고춧가루 타먹는 이런 얘기, 굉장히 무식한 얘기지만 가끔 그 얘기를 가끔이라도 꽤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는 웃었는데 원리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정말 체력에 자신 있고 당장 급하고 그런 사람 같으면, 왜냐면 술이라는 것 자체가 뜨거운 거잖아요. 그리고 몸을 확 돌려주잖아. 그런데 고춧가루까지 있으면 정말 강력하게 돌릴 것 같거든. 근데 강력하게 돌려도 괜찮을 정도의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은. 그래서 진짜 그런 경우가 있다면 체력이 너무너무 좋은 운동선수가 일시적으로 감기에 걸렸는데 지금 시합을 나가야 된다, 이 정도면 뭐 그런 극약 처방도 듣긴 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 장난은 아니다. 근데 권할 바는 못 된다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열이라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감기를 걱정을 해야 되는데 열을 걱정하는 것 같아요. 방금 우리가 지금 계속 감기 치료 얘기를 하면서 체온을 올리는 얘기를 했잖아요. 스스로 체온이 올라가면 잘하고 있는 거거든요. 체온을 올려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걸 누가 제일 잘하느냐? 애들이 제일 잘해요. 양기가 활발하니까. 그래서 애들은 감기 걸리면 열나요. 근데 그 열나는 게 무슨 뜻이냐? 일을 열심히 지금 잘하고 있다는 얘기죠. 열이 위험한 게 아니라 열이 안 나는 게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치료하려고 열을 냈지만 그 열 자체가 위험할 수도 있어요. 드문 경우이긴 한데, 그건 어떤 경우냐? 열이라는 것은 뭐든지 쌓이면 폭탄이고 흩어지면 온기예요. 그렇잖아요. 열의 특성이 물리학적으로. 그래서 열이 날 때 열나는 자체가 첫째는 일을 잘하고 있는 표시다 라는 긍정적인 이해가 필요하고, 두 번째, 열이 나는데 저 열이
감기 바이러스만 치료하면 좋겠는데 뭐 제일 많이 하는 소리가 이제 뇌세포를 뭐 죽인다든지 그것이 되려면 그 내 몸에서 난 열이 폭탄이 됐다는 얘기예요. 폭탄은 쌓였을 때, 열이 쌓였을 때 폭탄이지 안 쌓이면 열은 폭탄이 될 수 없어요. 그럼 어떨 때 쌓이냐? 길이 막혔을 때. 그럼 길이 막힌 게 뭐냐? 제일 큰 길은 변이죠, 변. 대소변이 막히면 열 나는 건 위험해요. 체크포인트. 대소변이 막히면 열이 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실제로 대소변에 문제가 생기면서 열 나는 대표적인 게 굉장히 중한 폐혈증 같은 게 있어요. 실제로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응급한 열이 있거든요. 그 경우가 폐혈증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대부분 보면 대소변에 문제가 있어요. 원활하게 대소변이 안 맞아요. 그러면서 온몸에 열이 나거든요. 그런 게 바로 열이 폭탄이 된 케이스고, 보통 애들이 나는 열은 안 해봐서 그렇지 막상 해보면 팔다리만 주물러줘도 체온계가 뚝뚝 떨어져요. 물수건 하나만 얹어도 쑥 열이 내려가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예전에 어떤 엄마한테 열을 하도 무서워하길래 전화가 왔어. 응급 전화가. 우리 애가 열이 나요. 그러면서 막 벌벌 떨면서. 그래서 자, 엄마 전화기를 들고 내가 시킨 대로 해봐요 하고 물수건을 만들어서 애 이마에 얹어. 자, 그러고 우리 1분만 있어 봅시다. 그러고 1분 후에 자, 체온을 다시 재봐 그랬더니 뚝 떨어진 거예요. 뭐 39도라고 그랬다가 37도인가 뭐 이렇게 쑥 한 2도 정도가 떨어졌어. 그런 거 이제 안심하고 이렇게 해라 그래갖고 실제로 자연회를 잘한 케이스가 있는데, 열이라는 거는 허트만 주면 돼요. 그리고 열이 나야 낫는다는 거는 감기의 기본이에요. 기본. 뜨신 거 먹고. 감기 걸렸는데 찬물 마셔라, 몸을 차게 해라, 그런 거 보셨어요? 민간이든 뭐든 그런 건 없어요. 감기 걸린 환자한테 열 난다고 저 밖에 나가가지고 찬바람 쐬고 있어라,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올려야 되는 거예요. 언제부터 감기에 열 나는 거를 무서워하게 되는지 솔직히 저는 그거 자체가 이해가 안 가요. 열은 나면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고, 일을 계속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뒤에서 후방에서 에너지 공급하고 길 안 막히게 열어주고, 그럼 뭐냐, 감기로 애가 열이 난다, 일을 열심히 하고 있구나, 그러면 꿀물을 좀 먹이든지 죽을 좀 먹이든지 그래 놓고 니 혼자 잘해라가 아니라, 뇌는 아직 약하니까 열에 뇌에 손상이 올 수도 있다, 그 걱정이 되면 물수건 하나 얹어주고, 그 다음에 길이 열려 있어야 되잖아요. 배를 주무르든 팔다리를 주무르든 열이 쉽게 빠져나갈 길을 계속 확보해주고, 그러면 하루 저녁에 면역계가 일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애들 같은 감기는 하루에 낫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안 하고 열 나는 자체를 큰일이라고 생각하는 이 사고부터 고쳐야지. 열 내는 게 다 감기 치료인데 왜 열을 무서워해요? 열이 일주일 이상 지속돼도 괜찮은가요? 일주일씩 첫째 두지는 않겠지만 제대로 관찰을 하면,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게 열은 쌓이면 폭탄이고 흩어지면 옹기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옹기 상태면 조금 시간이 흘러도 돼요. 그래봤자 감기는 일주일씩 가는 게 이상한 거고, 보통은 빠르면 하루, 길면 3일에 끝나야 되는데 케어를 잘했을 경우에 이런 건 있겠죠. 아무리 좀 흘러도 이거는 색강 정도 수준이고, 큰 강물에서 우리 몸의 제일 큰 통로는 수학이거든요. 입부터 항문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변비가 없고 변을 잘 본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그 요인에 해당이 되는데, 생리적 활동에 있어서 애가 평소에 변비였다 이러면 이게 열이 높아서가 아니라 열이 쌓일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큰 길이 막혔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애들 같으면 엄마가 못하겠으면 병원에 가는 게 낫죠. 또 병원에 가서도 요새는 간혹 병원에서도 열나면 관장을 한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근데 예전에는 관장은
변비 치료하러 갔을 때는 하지 열이 나고 감기로 가면은 관장을 아예 안 하는 경우 많이 봤거든요. 요새는 뭐 1호이 바뀌었는지 의사마다 다른지 모르지만 아무튼 관장을 좀 하긴 한다고 그래요. 일단 사실은 이 소화관부터 통해야 돼요. 그래야 위험한 일이 없어. 그러니까 관장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해열제 쓰고 뭐 어쩌고 하더라도 어쨌거나 그때는 병원에 맡겨야 되는 거. 큰 길이 막혔는데 색각 열어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평소에 애가 변비가 없다. 그리고 기본 체력이 괜찮다. 이런 거 같으면 열 날 때 잠깐만 케어해주면 쉽게 낫고 또 금방 회복하고 제일 무탈하고 좋은 방법이죠. 배변이 이상이 없는데 열이 일주일 이상 가는 경우는 없나요? 약을 안 썼는데 글쎄 그거는 딴 질환은 아닐까 싶은데요. 감기는 그러기가 좀 힘들어요. 감기는 원성질이 좀 급성질환에 해당되기 때문에 화르륵 하고 들어와가지고 다음으로 화르륵 넘어가고 이게 아니면 그냥 초장에 케어만 잘 되면 바로 끝나는 거지. 일주일씩 이유 없이 그건 감기라는 진단이 잘못됐겠죠. 다른 질환이겠지. 감기는 약을 쓰든 안 쓰든 일주일은 간다고 하지 않나요? 그거는 열이 7일을 가는 게 아니고 회복하는 데까지. 우리가 열이 3일 난다 해도 완전히 체력을 회복하고 원상복귀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얘기지 열이 일주일씩 가거나 그거는 감기로는 좀 어려운 얘기죠. 차라리 고열도 아니고 은근히 열나면서 그러면 특히 시즌이 마침 이렇게 독감 시즌하고 겹치면 엄마들이 자꾸 독감으로 오해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거는 두 개 있어요. 하나는 애들 같은 경우에 애들만 해당되는 건데 치아가 올라올 때 사실은 애들이 굉장히 몸에 부담이 오나 봐요. 그래서 열날 때가 많거든요. 치아가 올라오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숙정열이라고 그래서 성숙하는 과정에 몸 전체에 이렇게 그 열이 오르는 근데 고열은 아닌데 미열과 고열을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좀 그렇다가 말다 그 대신 이 열은 휴식이 있어요. 감기는 계속 열이 나지만 숙정열은 열이 났다 가라앉았다 지 혼자 계속 그래요. 그게 좀 장기적으로 5일, 일주일, 뭐 길면 열흘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근데 열뿐이기 때문에 다른 증상이 없기 때문에 잘 관찰하면 구분이 되죠. 감기에 걸렸을 때 꼭 의료기관을 가야 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 기준은 무엇인가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열이 케어가 안 되고 계속 고열을 유지한다. 그러니까 고열은 계속 갈 수는 없어요. 원래 38도 5부부터는 고열이거든요. 38도 내외가 되면 이제 미열이라고 하고 38도 5부 그때부터는 이제 고열로 들어가는데 그런 상태가 계속되는 거예요. 밤새. 그러니까 기본 몇 시간, 이제 한 10시간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계속되는 거는 잘못이에요. 원래 고열이 나도 났다가 가라앉았다가 났다 가라앉았다 하는 게 우리 몸의 호흡이거든요. 근데 계속 고열 상태다. 이거는 뭔가 좀 잘못된 거고. 근데 그 열이 이마뿐이 아니고 보통은 머리만 자꾸 이렇게 짚어보잖아요. 팔, 다리, 전신에 열이 날 때 하고 이마엔 열이 나는데 손발은 싸늘할 때 하고 이렇게 구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열 그러면 여기만 자꾸 재고 요거 한 개만 가지고 자꾸 지표를 삼는데 우리가 딴 데 열을 재볼 수 없는 것도 아닌데 굳이 다양한 지표를 놔두고 한 개만 갖고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팔다리가 싸늘하면서 이마에만 열이 난다. 이 경우가 대체로 소화기가 변폐라고 해서 변이 막혔거나 소화기가 막혔거나 말하자면 열이 잘 흐를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주물렀는데도 열이 팔다리가 따뜻해지면 이마의 열은 저절로 내리거든요. 열은 쏠리면 뜨거워지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열이 쑥 내려가야 되는데 적어도 1도 이상 내려가야 되는데 주물러도 팔다리가 따뜻해지지 않고 이마에 열이 떨어지지 않는다. 이건 집에서 케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럼 병원에 가야지. 두 번째, 전신에 열이 나는데 이게 떨어지지 않고 계속 가. 그러면 이것도 다른 병일 수 있어요. 원래 감기는 그렇게 전신에 열이 안 나요. 대체로 이 이마 쪽에 뭐 상체 쪽에 좀 나거나 뭐 전신에 난다 해도 잠시 났다가지 온몸이 감기로 열이 전신에 열을 내는 건 굉장히 에너지 소모가 많거든요. 그렇게 오래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의료기관에 가서 맡겨야 한다. 그러니까 뭐 그 열이 나는데 코가 막힌다, 기침을 한다 이런 증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열이 전신형이냐 또는 이렇게 집중된 거냐 그 다음에 집중된 열은 풀리는 열이냐 안 풀리는 열이냐 뭐 이런 정도로 구분을 해볼 수 있겠죠.